안녕하십니까, 토이건설기의 박수성입니다. 자, 오늘은 얀마 3.5톤 장비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할 건데 굉장히 많이 내부가 바뀌었다 그래요. 그거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여기 이제 그 담당자분을 모셨고요. YK 내에서도 조금 높으신 분을 좀 제가 요청을 드려서 여기 오셨고요. 좀 자기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YK 건기 마케팅 부서의 이경 팀장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자, 제가 이제 궁금한 거에서 좀 여러 가지 여쭤보도록 할 거예요. 저희가 지난번에 3.5톤 리뷰할 때 그 제가 시운전했던 장비랑 조금 어떤 그 동작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뭐 제 느낌에 굉장히 좀 개선된 느낌이 확실히 있었거든요. 네. 지금 보니까 뭐 크게 뭐 바뀐 것들이 몇 가지 있다 그래요. 그래서 네. 그거에도 좀 설명을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신형 7 시리즈에 세 가지가 바뀌었죠. 네. 성능 개선의 측면, 네. 디자인 변경, 운전자 편의성 증가인데 지금 타보신 내용은 성능 개선 쪽에 네. 해당이 되죠. 크게 바뀐 거는 이제 성능 개선 쪽으로 세 가지가 있습니다. 네. 그 메인 펌프가 가야바에서 나주로 변경이 되면서 네. P1, P2, P3의 유량이 다 증가를 했고요. 네. 유량만 증가를 한 게 아니고 주행 모터, 감속기 기어비 까지 변경을 시켰습니다. 감속기 기어비 변경으로 인한 주행 토크가 증가를 했죠. 네. 그 영향으로 인해서 신형 굴삭기를 구매를 해서 타시는 분들은 주행 성능이 과거에 비해서 월등히 개선되었다. 네. 경쟁사에 비해 크게 뒤떨어지지 않는다라고 판단하실 거로 예상을 합니다. 어제 제가 타본 바로는 굉장히 동작이 조금 암속도도 빨라졌던 것 같고 중간중간 이 끝나는 동작에서 탁탁 치는 느낌 아니라 스무스하게 좀 그런 느낌이 있었고 하부 힘은 확실히 이렇게 제가 막 언덕을 막 올라가진 않았어도 벌써 느낌이 한 두세 배 정도가 센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네. 확 오는 부분들이 네.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또 말씀이 많았던 게 뭐냐면 붐스윙 좌측으로 네. 너무 덜 꺾인다 했던 것 같아요. 네. 많이 꺾이나요 이번 모델은? 과거에는 좌측으로 43도 43면은 오다 많은 거네. 네. 오다 많았죠. 네. 43도 그리고 65도가 꺾였죠. 어. 근데 지금은 좌측으로 71도 음. 근데 우측으로 52도 각 71도 각도 52도 각도면 지금 현재 국내에서 원하시는 소비자 니즈는 거의 100% 충족을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무조건 왼쪽으로 많이 꺾이는 게 작업할 때 훨씬 수월했던 것 네네. 같은데 작업 환경이나 그 사람의 체형의 성향상 왼쪽이 좀 더 네. 편하고 굴삭기의 구조상 왼쪽으로 많이 꺾였을 때 가장 큰 작업 효율이 나지 않을까. 그러니까 편하더라고요. 자, 그리고 이제 보니까 얼핏 봐도 제가 이제 그 외관상에서 조금 지난번 거하고 다른 게 얼핏 비눈에 띄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외관도 어떤 것들이 바뀌었는지 좀 한번 좀 설명을 자세하게 해주시겠어요? 네네. 첫째는 그 피지오 스탑밸브 디자인이랑 형상이 많이 변경이 됐습니다. 이게 주물이 들어갔네요? 네네 맞습니다. 오. 네, 그래서 네네. 과거에 그 노란색 박스 타입 네네네. 네, 금속 재질이 아니고 이 네. 형태로 들어가면서 크기가 네. 좀 더 작아졌고요. 내부에 들어가는 실의 강도도 당연히 개선이 됐고요. 네네. 그래서 조금 비싼 걸 달았네. 견인고리가 추가가 됐습니다. 네. 네, 에버다이가 장착이 되고 견인고리가 굉장히 좋네요. 저 실제로 이거 견인고리는 그 저기 안 달려 있어갖고 요즘 뭐 회전 링크라든지 이런 걸 다시면서 저쪽에서 용접해서 다신 분들을 제가 현장에서 굉장히 많이 뵀었거든요. 네,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저 부분은. 네네. 네, 그리고 전체적인 이 일을 제외한 이제 전체적인 외관에서 네네. 소소한 포인트가 이 잉크 호스를 덮는 커버가 있습니다. 네네. 과거의 그 호스를 덮는 네. 커버는 잉크 호스가 중간에 모이면서 약간 유동이 생기거든요. 네. 지금 신제품은 유동의 범위를 고려를 해서 좀 더 많이 꺾이고요. 약간 안쪽으로 모아졌습니다. 그래서 아. 과거에 비해서는 아마 링크 호스가 이물질로 인해서 파손되는 예는 좀 상당히 줄어들 걸로 네네네네네. 말씀드렸다시피 붐스윙 각도가 네. 이렇게 꺾이면서 여기 보시면은 그 호스들이 뭉쳐져 있는 부분이 있죠. 네네네네. 과거에는 이렇게 나와서 들어가다가 아. 지금은 이 안쪽으로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이 각도가 상당히 많이 꺾이면서 생긴 이제 외관상 디자인 변경이 되겠고요. 네네네. 이쪽 과거에 공구박스가 있습니다. 아. 네네네. 공구박스가 없어진 건 아니고요. 네네. 저쪽에 유압유를 넣는 탱크 쪽에 네네. 보면 네. 상단에 공구박스를 네네네. 준비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운전석 시트를 보시면 네. 시트의 재질이 좀 더 착자감이 좋고 쿠션이 좋은 시트로 아, 맞아요. 네. 지난번 거보다 뭔가 앉았을 때 느낌이 네네네. 조금 다른 느낌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안전벨트를 매지 네. 않으면 알람이 울립니다. 맞습니다. 네. 난 뭐가 잘못된 건 줄 알고 처음에 네. 네네 한참 계속 삑삑거려가지고 네. 보니까 안전벨트를 안 매니까 그 소리가 났던 네. 것 같아요. 그다음에 저쪽에 보시면 과거에는 3.5인치 정도 크기의 그 흑백 모니터가 네. 달려 있었는데 지금은 5인치 이상의 컬러 모니터가 변경이 됐고요. 또 네. 가장 좋아하실 것 중에 하나가 네. 모두 다 한글화되어 있습니다. 아, 터치 스크린 되나요? 스크린 안 됩니다. 터치 스크린 안 돼요? 밑에 네. 버튼으로 조작을 하지만 네네. 버튼 조작도 굉장히 직관적으로 쉽게 잘 쓰고 한글로 다 지원이 되어 있습니다. 링크 스위치입니다. 링크 스위치. 네네네. 과거의 자동 링크 스위치 박스가 좀 고장이 좀 많은 편이었죠. 그게 왜 사각형으로 돼도 뭔가 네네. 뿔로 올라와 있었잖아요. 네네. 이제 그게 스위치 타입으로. 아, 그냥 스위치 원 스위치 하나짜리로. 네네. 아, 제가 생각할 때는 네. 저희 나라
아메리카 버켓의 숫자나 어태치먼트를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는 많이 나라거든요. 쓰는 나라예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링크 스위치를 작동하는 횟수도 다른 나라에 비해서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상대적으로 내구성이 네. 떨어진 측면이 있었고 그 모니터링이 이번에 반영이 됐다. 음, 과거의 구형 장비도 이게 풀커버로 열리는 거는 네. 이걸 기준으로 해서 네. 지금 여기 보시는 것 같이 각종 릴레이나 휴즈박스를 네. 일목요연하게 모두 다 정리를 해놨고 살짝 짜증이 나요. 왜 그러냐면 너무 잘 만들었어. 이 디테일이. 굴삭기를 만드는 사람들이 어떻게 이런, 이게 보시면 각도가 다 일자가 아니라 살짝 이렇게 올려서 갈기 쉽게 이런 것까지 다 신경을 써서 이렇게 해놨네요. 아, 네. 그리고 이 라디에다 커버의 형상도 과거에는 그 평형이었는데 지금 이제 벌집 모양 격자형으로 바뀌어서 외부에서의 이물질 침투라든가 철근 같은 것들이 있죠. 네. 그 다음에 냉각 효율도 시키고 이게 확실히 철을 만져보면 조금 비싼 레이저로 요거를 가공한 게 딱 느낌이 오는데요. 날카로운 부분이 하나도 없는데. 네. 네, 그리고 배터리도 교환을 하기 쉽게 나비나사를 돌리셔서 올리시면 이게 90도 아, 배터리를 혹시나 뭐 점프 뛰거나 그렇게 할 때. 네네. 그다음에 형상이 쉽게 얘기해서 과거에는 요렇게 사선이랑 길쭉한 부분이 위로 올라갔다고 이렇게 거꾸로 네. 요거를 반대로 뒤집었죠. 이게 원래 추가 웨이트가 기본 옵션인 건가요? 아니면은 기본으로 기본 옵션이에요? 네네네. 반대로 내려가면서 네. 조금이라도 위에 있었던 웨이트가 아래로 처지는 효과를 아, 그렇죠. 밑이 이렇게 넓어지면서 네. 무게가 아래쪽으로 가게 되니까. 중심 설계를 네. 또 고려한 게 되고 그 예전에 그 어느 그 굴삭기 R&D 쪽에 계시는 분한테 물어봤더니 뭐가 제일 어려우니까 무게중심 아래로 까는 게 제일 어렵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아, 이게 그런 걸 얀마는 벌써 그런 정도까지 갔구나. 벌써 이게 워낙 역사가 길어서 그런 거겠죠. 그리고 그 얀마 엔진에 네. 이번에 큰 두 가지 있습니다. 네. 그 얀마 8톤, 10톤 같은 상위 모델에 네. 올라갔던 길인데 네. 첫 번째는 ESS 시스템, ESS 두 번째는 오토 쉬프트 시스템. 오토 10 뭔가요, 그게? ESS 시스템은 네. 엔진 스피드 센싱이라는 뜻입니다. 스피드 센싱. 이 스피드 센서가 네. 엔진이나 유압 라인의 부하를 계속 감지를 합니다. 네. 감지를 하고 네. 그 감지된 압력이 일정 이상 맥시멈에 도달을 하면 네. 유압 펌프에 사판의 각도를 네. 이렇게 세워줍니다. 자동으로. 사판의 각도를 세워주면 네. 속도는 약간 느려질지언정 네. 동작이 끊기거나 멈추는 일은 없겠죠. 아,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예전에는 엔진은 엔진, 유압 시스템은 유압 시스템이었는데 지금 유압 그 부하를 감지를 해서 엔진도 그와 같이 연동을 시킨다는 네, 말씀이신 거죠? 오토시프트 기능은 이속 주행 중 스티어링 시 네, 네, 그런 끊김이나 두둥거리는 현상이 발생을 하게 되면 네. 아까 말씀드렸던 이슈가 그거를 캐치를 해서 자동으로 주행을 일속으로 내립니다. 그러면 모든 동작의 범위에서 100% 그런 건 아니잖아요. 네네. 간혹가 네네. 그거를 감지를 해서 일속으로 내려주고 그 부하가 느껴지지 않으면 센싱이 되지 않으면 다시 이속으로 이속으로? 오. 넘어가요. 과거에는 네. 과거 모델들은 펜벨트를 교환을 할 때 상당히 좀 힘들었습니다. 네, 구조상. 네, 이 펜벨트를 교환하기 쉽게 네. 발전기를 네. 앞쪽에서 뒤쪽으로 야, 이게 얀마에서 엔진을 직접 만드니까 가능한 일인 거네요. 네. 엔진 사다 쓰면은 불가능한 일인 건데. 이쪽 아. 볼트 커버 두 개를 풀으시면 아. 벨트를 굉장히 쉽게 가만 있어봐. 이게 플런저 펌프가 이쪽으로 있는데도 이쪽으로 또 어떻게 뺐네, 특이하게. 오. 야, 이게 엔진을 만드는 회사니까 이게 가능하네요. 이게 저런 뭐 어디 엔진 사다가 쓰는 회사 같은 게 사실 불가능한 일일 것 같은데 굉장히 좀 구조적으로 특이하긴 한데 그렇게 관리하기 쉽게 해서 이런 과감한 행동을 막 하네요. 네. 사소한 거지만 네. 과거에는 그 트랙 장력을 조절할 때 조절해서 이쪽 볼트 커버를 네, 네. 볼트를 두 개를 다 풀러야 됐었어요. 음. 근데 지금은 볼트 하나만 풀면 커버가 아래로 막 하게 떨어지게끔. 이건 대단한 기능 아닙니다. 다른 데서 네, 다 그래요.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저희 입장에서는 요런 그 뭐 바뀐 부분이라든지 요런 게서 조금 알아봤는데 지금부터는 제가 여기 그 팀장님이 살짝 난처할 만한 질문을 좀 몇 가지, 이게 사실은 좀 댓글에도 올라왔고 제 주변 분들이 얀마 사셨던 분들이 다 좀 불만이었던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좀 몇 가지 여쭤볼 거예요. 얀마가 장비도 좋고 다 좋은데 제일 많은 제가 들었던 얘기가 부품값이 너무 비싸대요. 저도 많이 들었는데 이제 그거를 좀 세분화해서 분류를 해보면 이런 게 있더라고요. 보통 굴삭기 찾은 분들이 평생 굴삭기를 바꾸시는 횟수가 5대 정도 되거든요. 사업을 하시면 그 중에 한 번 정도 큰 부품이 고장이 납니다. 그렇죠. 근데 저는 한 3번 났던 것 같은데. 네. 그거를 예를 들어 10년 전에 구매를 하셨어요. 네. 10년 전에 구매 가격이 아직도 머릿속에 계셔서 현재 구매 가격이 얼마인지를 잘 모르시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네. 그래서 부품 가격이 비싸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확인을 하시려면 현재 기준으로 한번 좀 다시 확인을 해보셨으면 어떨까. 왜냐하면 저희 또 내부적으로 제조사와 협의를 하고 국산화를 많이 시키면서
과거에 비해서는 좀 더 경쟁력 있는 가격을 만든 것이 과거라면 몇 년 전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 10년 전 정도? 이게 왜 그러냐면 실제로 이제 그 장비를 뭐 미니 굴삭기 같은 걸 하시다 보면 나는 얀마, 옆에 있는 것은 구보다, 어떤 분은 뭐 다른 브랜드 이렇게 가지고 계시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 고장연이 나서 가면 얀마께 좀 유독 비싼 것 같다, 그런 말씀들을 좀 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으셔서 물어봤는데, 네. 그러면 부품값은 조금 비싼 건 인정? 분야에 따라 좀 틀려. 알겠습니다. 인정하시는 걸로 보고, 그 대신에 AS망은 얀마가 지금 국내 제일 잘 돼 있죠. YK에서 워낙 잘 이렇게 해놔가지고, 그렇죠? 저희가 전국의 직영 서비스 센터가 16개 네, 16개. 하나를 또 개소를 할 예정이고. 그럼 보통 도에 두세 개 정도 들어가 있는 건가요? 네, 오우, 맞습니다. 많긴 저희가 많구나. 모두 건물을 짓고 직영 인력이 파견이 돼 있는데 직영으로. 저희 회사의 가장 기본적인 모토가 1시간 이내 거리에 서비스 센터를 언제든지 이용을 할 수 있다는 게 아주 기본적인 모토입니다. 근데 그걸 기준으로 회사의 모든 조직이나 네. 투자가 이제 우선이 되고 있죠. 그래서 이제 그런 투자를 계속 하게 되는 원동력은 저희 장비를 사랑해 주시는 분들이 사실 그거는 얀마가 좋은 게 아니라 YK가 잘하는 거잖아요. YK 자랑을 막 하세요. YK가 너무 일스 정책이 잘 돼 있어. 사실은 미니 굴삭기가 그 이런 뭐 공투, 뭐 06 이런 뭐 현대 거, 볼보 거 막 이런 그 국내 브랜드들 말고 미니 굴삭기가 어떻게 보면 지금은 많이 보급이 됐지만 어쨌든 지금 뭐 지금까지 쭉 오는 과정에서 보면 이 부품 구하고 이렇게 AS를 받고 뭐 하기가 현실적으로 좀 굉장히 쉽지 않은 부분들이 있는데, 사실은 제가 진짜 인정을 합니다. YK에서 워낙, 얀마가 아니에요, YK에서 워낙 잘해서 사실은 그 S망이 YK 거의 지금 뭐 현대, 두산, 볼보 넌 뒤처지지 않는, 오히려 좀 나은 부분도 되게 많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부분은 좀 굉장히 제가 인정을 하고요. 부품값 조금만 내려달라고 여기 저 회장님한테 말씀드렸잖아요. 부품값 비싸다는 말이 있어서 좀 더 확인을 해보시면 많이 좋아졌구나 라고 판단하실 그 대신 얀마가 좋은 거 하나는 워낙 또 국내에 많이 팔리다 보니까 이 뭐 호환품이라 그러나요? 정품이 아니어도 이제 호환할 수 있는 그런 부품들이 너무 트랙부터 해서 너무 많이 저렴한 가격으로 많이 이렇게 나와 있어서 그런 거는 또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얀마 이렇게 찾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좀 하는 것도 있고요. YK 건기 회장님 한국 분이시죠? 네, 맞습니다. 네. 일본 걸 너무 한국에다 많이 파는 거 아니에요? 저희 나라에 있는 많은 기업들이 네. 일본에 많은 제품을 팔고 있습니다. 그렇죠. 말씀 너무 잘하셨어요. 왜 그러냐면 소위 그 애국심, 국뽕 이렇게 충만하신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야, 일본 거 너무 한국에다 많이 팔면 안 되는데 막 이런 분들이 있어갖고 제가 한번 질문 여쭤본 거예요. 그래서 이게 오해하지 말할 게, 이 기업들은 이윤이 되면 다 움직이는 거잖아요. 우리가 애국심 때문에 이거를 안 팔고 말고 이런 류의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런 질문들을 하셔가지고 얘가 재미로 제가 한번 여쭤봤고요. 또 난처한 질문 하나 더, 제가 제일 많이 들었던 얘기인데 왜 얀마는 자꾸 정비를 들어와서 하라고 그렇게 하냐고 여쭤보라고 누가 그러시던데요. 나와서 안 해주고. 좀 큰 의미가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나가서 작업을 하게 되면 고객분들 입장에서는 좀 빠르게 느낄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본인 움직이지 않을 수가 있는데 네. 원래 유압 장비의 특성상 먼지와 이물질이 있는 장소에서 정비를 한다는 거는 상당히 그 장비에 리스크를 안고 가는, 그래서 완벽하게 시설이 갖춰진 곳에서 그 먼지와 이물질을 최소화한 상태에서 깨끗하게 정비를 하는 게 좋고요. 두 번째는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정비를 하는 것들, 네. 이런 것들이 환경적으로도 좋지는 않죠. 현대나 두산은 나와서 잘해주던데 YK가 배가 불렀어, 배가. 누가 이러시던데. 아니, 그리고 점점점 네. 입고율이 많이 높아지면서 네. 고객분들이 이제는 저희가 왜 입고 정비를 말씀하시는지 많이 이해를 하십니다. 사실 저희도 정비해보지만 들어와서 하는 게 사실 맞긴 맞아요. 네네. 뭐 현대나 두산처럼 대기업들은 그 워낙 고가의 뭐 한 대 몇 억짜리 차가 뭐 돌아다니면서 하고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사실은 정비는 들어와서 하는 게 맞습니다. 자, 그리고 또 민감한 질문 하나. 다른 굴삭기들은 말 잘하면 조금씩 깎아준다는데 왜 얀마는 10원 한 장 안 깎아줘 그렇게 하냐, 조금 그런 질문들이 많으셨거든요. 네네. 저희가 정찰제 제도를 운영 중입니다. 정찰제? 네. 내부적으로 이제 고민도 많이 했었죠. 네. 정찰제를 하게 됨으로써 네. 가격을 네. 현재의 조건에서 저희가 할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을 일단은 만들었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시장에서 가격이 왔다 갔다 오르락 내리락 한다는 건 반대로 이런 의미가 될 수가 있죠. 사는 분들의 성향에 따라서 가격이 틀려진다는 얘기가 됩니다. 사실 소비자들이 피해를 봐요. 네네. 네, 싸게 사신 분이 중고로 싸게 내놓으면 비싸게 사신 분이 손해를 보게 되니까. 정찰제의 가장 큰 장점은 첫 번째는 판매사가 정찰제를 하게 됨으로써 일단 그 현재 조건에서 가장 적절한 가격을 세팅을 할 수가 있고요. 네. 두 번째는 선의의 고객들의 피해가 생기지가 않고요. 세 번째는 중고 가격이 일정하고 밸류를 유지합니다. 그렇죠. 네네네. 그래도 혹시 말 잘하면 좀 깎아주는 거 없어요?
주시겠어요? 밥은 사드릴 수 있습니다. 밥은 한 끼 사준답니다. 네, 말씀을 가서 굉장히 잘하시면 밥 한 끼 꼭 얻어먹으세요. 이렇게 장비를 사시면서는. 자, 그래서 아까 추가 질문이 하나 더 있는데 네네. 어떤 분이 그러시던데요. 왜 얌마는 전화하면 좀 급해 죽겠는데 자꾸 예약을 하고 오라 그러냐. 네. 나는 지금 당장 퍼서 일을 못 하고 있는데 말씀해 주세요. 아까 여쭤보셨던 네. 왜 장비를 맨날 들어와서 수리하는 연동이 연관이 네네. 되어 있는데 저희가 현재 입고 정비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음. 과거에 그 의미는 입고 정비의 장점은 이제는 많은 고객들이 안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고 네. 그렇지만 이제 만약에 정말 급하시거나 이런 경우에는 저희가 예약 내용을 보고 유연성 있게 대처는 해드리지만 저희가 고객분들한테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게 어떤 고장이 생기는 게 인지를 못하고 생기는 경우도 있지만 네. 대부분의 경험 많은 고객분들은 어느 정도 되면 뭘 고쳐야 되고 뭘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은 대부분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전 정비를 예약을 하고 좀 해주시면 현장에서 장비가 멈춰서 일을 못하는 것도 막을 수가 있고 예약을 하더라도 시간에 맞춰서 할 수 있고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YK 얌마 사시는 분들은 이게 부지런한 분들이 많으시네. 저는 예전에 꼭 고장 나야 뭘 고쳤고 네. 저는 얼마나 이게 귀찮았는지 차에 장비 오르게 된 짐차 뒤에 이렇게 흙이 떨어지잖아요. 네. 거기 풀이 자라갖고 내 가슴까지 온 적도 있었거든요. 제가 경험을 해보니까 네. 모든 굴삭기 고객분들의 상당수가 장비에 대해서 굉장히 지식이 많으신 분들이 그럼요. 네. 고수가 엄청 많습니다. 네. 네. 그래서 요즘에는 사전 정비를 미리미리 하는 게 내가 알고 있는 범위에 사전 정비를 미리 하는 게 가장 좋구나라는 걸 알고 계신 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맞습니다. 요새 고수들이 너무 많으세요. 너무 전문가들이 너무 많아. 사실 뭐 저희 같은 사람도 어떻게 어디 가서 명함도 못 내밀 정도의 굉장한 고수분들이 제야에 막 깔려 있더라고요. 이경 팀장님을 모시고 그 장비에 대해서 뭐 개선된 거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지금 이제 바로 이 작업을 실제로 저희가 좀 작업이라든지 저희 경사지도 좀 만들어 보고 경사지도 좀 올라가 보고 그래서 실제로 작업성에 대해서 바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경 팀장님은 이제 여기까지 같이 하고요. 설명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이제 그 동작이라든지 이런 거를 보여주려고 제가 지금 운전석에 앉아 있고요. 몇 가지를 좀 보여드리도록 할 거예요. 자, 기본적으로 뭐 펌프라든지 이런 것들이 바뀌었다 그러니까 제가 듣기로도 그렇고 저희 뭐 댓글상에서도 이제 지난번 영상에서도 그렇고 하부 힘이 좀 약하다는 의견들이 조금 있고 아마 제가 주변에서 여쭤봐도 얌마는 동작도 좋고 참 좋은데 하부 힘만 조금만 더 쓰면 장비가 완벽할 것 같은데 그런 말씀들을 제가 뭐 여러 번 들은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하부 힘이 좀 많이 개선이 됐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시동을 걸 거고요. 시동을 걸어서 동작을 막 하고 이렇게 되면 계속 얘가 좀 거리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안전벨트 매라는 소리예요. 아마 굴삭기 하시는 분들 처음에 이제 한 1년 정도는 매시는 것 같은데 대부분 보시면 안전벨트 매시는 분 거의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이렇게 안전벨트 매라고 좀 부저가 울리는데 요거는 좀 제가 봤을 때 잘하는 것처럼 보이고 이게 주행 알람을 끄는 방법이 없나? 아이고 제가 요 조작까지는 모르겠네요. 지금 주행 알람이 앞뒤로 가도 계속 울리고 있는데 자, 지금 삐삐거리는 소리 지금 주행 알람이고요. 자, 지금 제가 제일 처음에 요 언덕을 좀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할 건데 이게 좀 언덕이 너무 낮아요. 그러다 보니까 흙을 조금 돋궈 가지고 제가 언덕을 좀 한번 좀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흙을 이제 조금 너무 좀 낮아서 흙을 제가 조금만 좀 높이는 이제 준비 작업을 좀 했고요. 자, 이게 이제 3.5톤이 개선된 부분들이 많이 있다라니까 그런 것들 위주로 좀 동작성이라든지 이런 걸 좀 보려고 하는데 기본적으로 얘가 이제 펌프가 바뀌었다 그래요. 펌프가 바뀌니까 그거에 맞게 좀 이렇게 조정을 조금 해야 되겠죠. 그런 것들이 있고 하부 힘이 많이 좋아졌고 그렇다는데 지금 요거 짧은 시간에 잠깐 이렇게 요거 흙을 이렇게 파서 넘기는 과정에서 보니까 확실히 이 이전 모델하고는 동작성이 좀 바뀐 게 약간 체감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조금 바뀐 부분이 확실하게 있습니다. 어떤 것들이냐면 기본적으로 암 속도가 좀 빨라요. 지난 것보다는 확실히. 그리고 스윙 속도가 스윙 속도 좀 비슷해요. 원래 좀 알맞게 스윙이 이렇게 느리진 않았었으니까 그렇긴 한데 그 동작이 조금 이렇게 암 속도가 확실히 조금 빨라진 게 느껴지는 부분들이 있고 잠깐 타면서 느꼈던 부분들은 뭐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동작을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흙을 파는 동작 보면 이렇게 파서 뭐 이렇게 돌아서 버리기도 하고 막 할 거잖아요. 이런 이제 동작을 하는 과정에서 보면은 되게 작은 동작들이 굉장히 모여서 이렇게 전체적인 작업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암이 끝을 갔다가 흙을 파서 다시 이렇게 오는 동작을 이렇게 하거나 보면은 예를 들어서 암이 끝까지 펴졌다가 들어오거나 할 때 요 전 모델에서는 제가 좀 살짝 느꼈던 게 어떤 거냐면 이렇게 약간 끊어질 때 이렇게 탁탁 좀 치는 느낌이라 그럴까요? 이렇게 좀 매끄럽지 않고 조금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지금 요 바뀐 모델은 보면은 확실하게 그 뭐라 그러죠? 약간 좀 이렇게 인위적인 것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 약간 뭐라 그러죠? 그러니까 조금 부드러워진 느낌이죠.
좀 있다 그럴까요? 좀 기분 나쁘지 않은 좀 기분 약간 좀 좋아진 느낌이라 그럴까요? 탁탁 끊어지는 부분들은 좀 확실히 이전 모델보다는 제가 느꼈을 때는 조금 잡혀진 부분들이 분명히 있고요. 지금 제가 이렇게 흙을 대짜 이미대로 이제 퍼놓기만 했는데 저는 이렇게 굴삭기를 이렇게 그 운전할 때 보면 겉면 잡는다 그러죠. 그래서 이거를 막 RPM을 풀 RPM으로 놓고 막 손으로 막 이렇게 잡아서 그런 거를 좀 해보면 이 장비가 조금 어떤지 그런 느낌이 좀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좀 제가 살짝 한번 좀 해보도록 할게요. 동작이 좀 얼마나 잘 나오게 되는지. 풀 RPM이 맞나? 자, 겉면 잡아보는 걸 살짝 좀 해보는데, 그렇죠. 이게 이제 뒤로 이제 어떻게 보면 살짝 이렇게 하는 건데, 근데 확실히 동작은 이전보다는 좀 빨라진 게 분명히 있기는 있는 것 같은데, 이게 뭐 이론상으로는 뭐 7% 막 이렇게 얘기를 들었던 것 같은데, 이 7% 정도 되니까 이게 사실 굴삭기 하시는 분들은 뭐 퍼센트가 몇 퍼센트 늘었냐 이런 거 사실 별로 막 그 카탈로그상에서 보거나 그래도 사실은 뭐 저도 마찬가지지만 별로 관심이 없잖아요. 이게 운전을 했을 때 이전 모델보다 좋아진 게 체감이 되느냐 안 되느냐 좀 그런 문제일 것 같은데, 이거는 뭐라 해야 되지? 조금 확실히 체감이 되네요. 이전 모델하고는 다른 것들이. 전체적인 밸런스도 조금 많이 좋아진 것 같은데, 먼저 거는 약간 제 느낌이지만 이 전 모델은 약간 좀 로버트 팔 같은, 뭐 과하진 않지만 그런 느낌이 조금 있었다 그러면은, 얘는 뭐라 그러지? 굉장히 좀 내 팔 같아졌다 그럴까요? 로버트 팔이 아니라. 그런 부분들이 좀 확실히 체감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느낌적인 느낌인가? 이전 모델이 이 작업장치, 붐이라든지 버켓이라든지 조금 약간 좀 무거운 것 같은, 이 장비에 비해서 무거운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좀 있었는데, 지금은 요거 자체가 맡기지는 않았을 텐데, 뭐라 그러죠? 그러니까 얘가 좀 되게 가벼워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어요. 이게 이게 어떤 그 유압 시스템이 좀 바뀌거나 펌프가 바뀌거나 이제 그런 과정에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확실히 활이 좀 가벼워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는데, 위에 좀 잡아볼까? 이렇게 가고, 그리고 이게 이제 저렇다 그러죠. 요쪽에 뭐 붐포스트라 그러나요? 이렇게 주물 형태로 꺾이는 게 아마 각도를 좀 살짝 바꿨다라는 것 같아요. 좀 개선을 하더라고.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굴삭기를 해보면 이게 이제 약간 위쪽으로 올라가도록 각도를 바꾼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뭐 제가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얼핏 그 카탈로그 상에서 봤을 때는 그게 바뀌면은 저런 게 있겠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흙을 뭐 담아서 예를 들어서 덤프, 뭐 15돈 덤프나 25돈 덤프 같은 거에 상차를 해야 될 때 이렇게 올라가는 각도가 지난번보다 좀 많이 높아졌다 그래요. 근데 반면에 이게 뭐 붐 형상 자체가 바뀐 거는 아니지만, 반면에 이거를 굉장히 깊이 내려가는 거는 조금 낮아지긴 하겠죠. 근데 실제로 우리가 이 장비 굴삭기 운전을 해보면 아주 굉장히 깊이 팔 때보다는 실제로 뭐 덤프에 상차를 하거나 이럴 때가 훨씬 일하는 빈도수라든가 그런 게 많을 테니까, 그거는 내가 봤을 때 조금 좀 좋은 쪽으로 잘 바꾸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드는 부분들이 있고요. 이게 확실히 이전 모델보다는 뭐라 그러지? 그 팔이 좀 가벼워진 느낌이 확실하게 있는 것 같은데, 좀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경사를 좀 최대한 이 정도면, 이게 몇 도 정도 될지는 잘 모르겠는데 경사를 좀 만들어 보고, 이게 조금 더 높은 경사를 길게 올라가 봤으면 좋겠는데, 뭐 지금 여건이 막 그런 여건은 안 되는 것 같아서 이런 정도만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할 거고, 이 밸런스는 굉장히 좋아졌네. 이게 MCV도 지나간 것보다 많이 좀 손을 본 것 같은데, 동작은 확실히 많이 빨라졌고 부드러워졌고 그런 것 같아요. 확실히 그런 부분들이 있고, 자, 여기를 좀 올라가 보도록 할 건데, 자, 이제 어떻게 좀 올 거냐면, 예전 모델이 하부에 좀 힘이 없다 그러니까 힘이 없다는 좀 그런 말씀들을 했었는데, 제가 막 이렇게 현장에서 얀마 3호를 가지고 막 많이 작업을 해본 건 아니지만, 여기를 한번 올 거예요. 그러니까 힘이 있느냐 없느냐는 보면, 어떤 조금 이렇게 가파른 경사지를 만났을 때 저걸 보시면 되죠. 이 트랙이 계속 헛바퀴 기준을 하더라도 굴러가야 되는데, 그냥 서버리거나 한쪽 트랙이 둘 중에 하나가 서버리거나 그렇게 되면은 얘가 조금 뭐 힘이 없다 이런 말씀들을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걸 하지 않고 그냥 한번 끝까지 굴려볼게요. 자, 그냥 막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에요. 지금 약간 오른쪽으로 기울어지는데, 자, 보시면 이렇게 계속 헛바퀴질을 합니다. 근데 하부는 개인적으로 조금만 더 셌으면 좋겠는데요. 네. 자, 이런 정도가 돼요. 그런데 이제 이런 게 있을 수 있겠죠. 좀 더 올라가 볼까? 자, 계속 제가 그냥 부하를 걸어 볼게요. 이렇게 어디까지 가나. 네. 이거를 지금 하부에 저기를 했을 때 이게 뭐라 그러죠? 뭐 엔진 쪽에 부하가 막 걸리거나 그런 느낌이 막 들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자, 그럼 여기를 조금만 더, 더 약간 무너뜨려 놓은 다음에, 자, 조금만 더 올라가 볼게요. 이렇게. 자, 그냥 일부러 제가 뭐 팔로 찍거나 밀거나 하지 않고 하부 힘만으로 지금 계속 한번 더 힘을 좀 줘보고 있는 상태거든요. 이게 하부 힘이 좀 세졌다 그러는데, 그냥 솔직히 제 느낌엔 그냥 뭐 다른
장비, 요즘 장비들 잘 모르겠어요. 뭐 예전 어떤 장비들에 비해서 한 공특급에 비해서는 뭐 더 셉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정도는 아닌 것 같고, 이전 모델보다는 확실히, 이전 모델은 이렇게 섰거든요, 트랙이. 그거보다는 좀 확실히 좋아진 거는 틀림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편적으로 봤을 때 이게 이제 개선을 하면서는 아마 지금 국내에서 판매되는 다른 동급 대비보다 뭐 조금 낮거나 그런 정도 수준에는 맞춘 것처럼 그런 느낌은 좀 확실히 보이는 게 있고, 그 말이 나온 김에 자, 경사지를 지금 올라가는 방법 중에는 두 가지가 있다 그렇죠. 이렇게 여기를 찍고 올라가는 방법이 있고, 자, 뒤로 돌아서 밀고 올라가는 방법이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한번 올라가 보면 여기를, 이 얀마가 그 폭이 지금 1550밖에 되지를 않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장비에 비해서 이제 좁아서 좁은 데 들어가서 작업을 하거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좋은 부분들이 있는데, 자, 한번 올라가 볼게요. 한번 어느 정도까지 좀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게 그 사실 장비가 이게 굉장히 설계가 잘 됐는지 안 됐는지를 이렇게 판가름을 하는 어떤 조건 중에 하나가 이 무게중심이 얼마나 아래쪽으로 깔렸나를 좀 보는 그런 부분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어떤 있는 부품들을 막 쌓아서 그냥 굴삭기를 만드는 거는 어떻게 보면 쉽다 그래. 어떻게 보면 좀 뭐 쉬울 수도 있는 일인데, 그런 그 부품들을 막 쌓는 과정에서 얼마나 중심을 아래쪽으로 좀 배치를 잘 할 수 있느냐가, 이게 뭐 굴삭기를 만드는 오랜 뭐 역사라 그럴까요? 이런 것들이랑 굉장히 좀 연관이 있는 것처럼 보여지는데, 자, 지금 보면 확실히 지금 이렇게 짧지만 이렇게 올라가는 과정에 보면 뭐라 그럴까요? 이 얀마 굴삭기가 잘 만들긴 잘 만든 장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뭐라 그러지? 여기서 한번 팔을 한번 살짝 띄워볼까? 넘어가긴 넘어가는데 장비가 지금 넘어가려고 그러긴 하죠. 예, 그리고 근데 보면 그 뭐라 그러지? 이 무게중심이 굉장히 밸런스가 좋습니다. 이게 그 아래쪽으로 잘 깔려 있는 게 이렇게 언덕 같은 거를 이렇게 살짝 올라가 보거나 그렇게 해보면 그런 것들이 이렇게 확실히 보이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각도가 심한데도 불구하고 그 무게가 밸런스가 굉장히 잘 맞습니다. 전반적인 어떤 무게 중심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아래쪽으로 잘 깔려 있는 게 그런 것들이 좀 이렇게 느껴지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 뭐 굉장히 좋습니다. 장비 자체는. 또 어떤 분이 그런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이게 언덕 올라가는 거는 어떻게 보면 비슷비슷하다. 그 보도블록 같은 거를 그냥 이렇게 짚지 않고 한번 올라타거나 그럴 때 좀 막히는 것들이 미니 굴삭기에서는 많이 있다 그래서 제가 일부러 이렇게 그 보도블록을 한번 놔보고 거기를 한번 이렇게 올라타보는 그런 거를 좀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살짝 이쪽을 좀 이렇게 놓고, 자, 세 장이면 될라나? 그래서 이 정도만 놓고, 이게 사실은 이제 제가 한 번도 이걸 타보질 않았어요. 세 개를 놓을까 그냥? 그래서 세 개를 그냥 놔버리고 또 가져와서 여기를 놓고 턱을 살짝 이 뒤로 덮을게요. 밀릴 거 끝. 이게 뭐야, 경계석이 밀릴 수 있을 테니까, 자, 이런 정도만 해놓고요. 자, 그 다음에 앞을 좀 팍게요. 살짝 흙이 있으면 올라타기가 더 쉬울 테니까, 자, 앞쪽에 있는 흙을 자 이렇게 다 없애버리고요. 그 보도블록이 그냥 이렇게 버켓을 앞을 들지 않고 올라가는데 좀 바퀴가 멈춘 현상이 사실은 이전보다 살짝 있었다는 말을 내가 들은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일부러 이렇게 보도블록을 한번 놓고 요 위를 버켓으로 짚지 않고 그냥 이렇게 뒤에 둔 상태에서 뒤로 가서 무게중심이 올라가면 올라가기가 쉬워질 테니까 앞쪽으로 해볼게요. 버켓을 무게중심을 저 앞쪽으로 뻗어 놓고 한번 올라가 볼게요. 사실은 제가 이거 지금 영상에서 처음 이렇게 시연을 해보는 거니까 이게 안 되면은 해볼게요. 상관없네. 보시는 것처럼 어떤 턱을 만나거나 그래도 뭐 멈추거나 그런 현상은 전혀 없는데, 보도블록을 세워볼까? 세운 건가? 저게 더 높일 수 있나? 어떻게? 이게 너무 쉽게 올라가서 좀 의미가 없는데 어쨌든 보이시는 것처럼 이렇게 만나게 되면 그냥 뭐 부하가 걸리거나 그런 느낌은 뭐 아무것도 없고요. 그냥 덜컹거리는 느낌? 그런 것만 지금 있는 게 보여지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이게 굴삭기는 사실은 저는 개인적으로 예를 들어 뭐 3.5톤이라 그러면은 뭐 힘은 다 거기서 거기라고 봐요. 그리고 사람들은 어떤 분들은 또 보면은 뭐 힘센 굴삭기가 좋은 굴삭기야 그러는데, 사실은 안에서 릴리프 갖고 조정해가지고 뭐 힘 같은 거는 뭐 큰 차이는 안 나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좀 좋은 부분을 어떤 걸로 보냐면, 그 이를테면 뭐 스테마 본다 그러나요? 파이널 친다 그러고 막 그러잖아요. 하루 종일 그 평탄 작업만 해야 되거나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런 걸 하고 들어왔을 때 집에 몸이 얼마나 덜 아프냐가, 저는 굴삭기가 얼마나 좀 잘 만들고 이렇게 뭐 역사가 긴 굴삭기에서냐 이런 걸로 좀 생각을 하기도 그렇거든요. 그래서
여기 있는 흙을 어느 정도 이렇게 좀 펴서 평탄 작업을 좀 대략 좀 간단하게 좀 한번 해보면서 여기 뭐 전체적인 밸런스라든지 뭐 그런 것들을 좀 한번 좀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일정 부분을 조금만 이렇게 흙을 펼쳐서 다시 한번 어차피 다시 만와야 되긴 하긴 하지만 흙을 좀 펼쳐보도록 할게요. 이게 그런 게 조금 있는데요. 느낌상 뭐가 있냐면 이게 그 요전에 그 장비 설명하시는 과정에 뭐 ESS 뭐 그런 기능이 있다 그랬었잖아요. 그게 뭐냐면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이게 그 펌프에 이 사판을 조정을 해서 속도를 좀 빠르고 힘이 약하게 하느냐 아니면 힘을 세게 하고 속도를 좀 약하게 하느냐 요런 그런 것들이 있다 그래서 그런 게 엔진하고 연동이 돼 있다 그럽니다. 그래서 요것도 지금 살짝 이렇게 흙을 까는 과정에서 보면 제가 이렇게 뻗어서 부하를 확 걸게 되면 이게 그냥 똑같은 그 사판이 제가 막 이거 일을 하고 있으니까 요 사판이 유지를 하고 있으면 엔진 쪽으로 조금 부하가 확 이렇게 갈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일부러 엔진에 좀 부하가 걸린다 싶으면 뭐라 그러죠? 이거를 사판 기울기를 좀 살짝 각도를 덜 줘서 상대적으로 조금 엔진 쪽으로 무리가 가지 않게 그런 것들이 있는 게 뭐 그런 말을 들어서 그런지 느낌상 그런 게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힘을 부하를 딱 걸게 되면 얘가 쭉 오는 게 갑자기 속도가 좀 늘어지면서 힘이 쭉 당겨지는 그런 느낌들이 좀 확실하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나 진짜 전문가인가? 이런 게 막 느껴지네. 이제 설명을 들어서 뭐 그런 부분일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이 조금 있어요. 확실히 부하를 걸게 되면 속도가 살짝 느려지면서 얘가 스피드가 아니면 이제 그 힘 쪽, 토크 쪽으로 약간 좀 태세 전환을 하는 그런 느낌이 조금 있습니다. 보면 이게 너무 넓게 피면 이걸 다시 또 퍼 올려야 되니까 너무 넓지는 않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부하 한번 걸어보고 평탄 작업을 살짝 좀 해보고 그렇게 하도록 할 거예요. 자, 이게 이제 왜 그러냐면 어떤 그 장비를 그 어떤 뭐 공장이라든지 출고장에서 이렇게 허공에서 아스팔트 위에서 그냥 허공에서 어떤 동작만 해가지고는 이 장비가 실제로 동작이 좋은지 나쁜지를 조금 가늠하기가 저 같은 경우는 좀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얼마가 됐지만 뭐 넓지 않더라도 어떤 흙을 가지고 어떤 모양을 내가 원하는 대로 좀 할 수 있는지를 좀 살짝 실제로 보는 게 조금 중요하고 그런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저 같은 경우는 그래야 조금 알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요만큼만 그냥 펴볼까? 대바가지가 아니라서 너무 넓게 펴고 다시 퍼 올려야 되니까 일이 많아지니까 주행축도 조금 그런가? 이게 뭐 멈추거나 그런 현상은 전혀 없는데 약간 부하가 조금 걸린다 싶으면 얘가 살짝 뭐라 그러죠? 속도가 떨어지면서 힘 쪽으로 살짝 태세 전환을 하는 그런 느낌이 조금 있거든요. 분명히 주행 쪽도 조금 이게 그런 부분들이 좀 있네요. 절대 멈추거나 이제 그런 현상이 안 하게 그렇게 신경을 쓴 것처럼 느낌이 있습니다. 그런 느낌이. 자, 대충 펴놓고 아이고 이게 원래 진짜 일을 하려면 블레이드를 뒤쪽으로 놔야 되는데 자 그냥 요만큼만 펴보는 거니까 저 이제 보면은 장비를 타는 과정에 이제 대바가지들을 많이 쓰다 보니까 이게 사실 이제 흙을 쳐거나 이런 과정에서 본버켓을 가지고 일을 하면 굉장히 답답한 느낌이 일반적으로 많이 들거든요. 저는 사실 또 뭐 예전에 막 공투, 공삼 6톤짜리 장비를 원래 예전에 이제 타고 막 그러다 보니까 공삼 같은 경우는 좀 어떻게 보면은 작아지면서 답답한 느낌이 있거나 그런데 속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시원시원하게 잘 나오니까 본바가지 갖고 해도 크게 요만큼만 그냥 살짝만 잡는 것만 좀 해볼 거예요. 해봐서 지금도 보면 올라가는 와중에 얘가 부하가 걸린다 싶으면 살짝 속도가 느려지면서 약간 힘 쪽으로 뭐 태세 전환을 한다는 게 말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느낌이 분명하게 살짝 있습니다. 자, RPM을 끝까지 놓고 이 느낌적인 느낌인가? 요 전 모델보다 팔이 많이 좀 가벼워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조금 있는데 속도가 살짝 빨라지면서 그런 건가? 이게 밸런스는 진짜 좋네. 이게 뭐 잘 아시겠지만 국내에서 3.5톤은 얀마가 갑이잖아요. 제일 지금 현재도 많이 팔리고 있고 또 그동안도 가장 많이 팔렸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장비가 그만큼 사람들이 이제 결국은 이제 여러 사람들이 탄다는 건 다 그만한 이유가 막 있고 막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멈추거나 그러지 않고 이렇게 또 뭔가를 또 개선을 해서 이렇게 나온다는 거는 조금 그러네요. 너무 혼자만 잘 나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들기도 하고. 근데 이게 쿠션 밸브가 없나? 암쪽에 쿠션 밸브가 없네. 들어오다 땅땅 소리가 나기는 하네요. 이거 왜 안 달아놨지? 별로 돈 드는 것도 아닌데. 그거는 조금 거슬리는 게 있네요. 이 들어오다가 쓱 약간 좀 자동으로 멈춰주는 게 있어야 되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들어오다가 땅 소리가 나요. 일부러 그랬나? 이게 왜 그렇게 해놨지? 자, 대충 한번 더 다듬어 보고 제가 이제 아까 블레이드를 뒤에 놨었어야 했던 말씀을 드렸는데 이 장비가 보면 이 그 평탄 작업을 하게 되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다 좋은데 이게 이 굴삭기랑 그 같은 위치에서 이렇게 바닥을 긁을 때는 잘 긁어지는데 간혹 보면은 이 굴삭기보다 높거나 낮은 쪽을 이렇게 평탄 작업을 할 때 보면 그 조금 뭔가 잘 안 되는 굴삭기들이 의외로 좀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보면 위가 됐든 아래가 됐든 보면 그냥 쉽게 그냥 가버리는 그런 것들이 분명하게 있네요. 이게 이제 보면은 이런 것들이 뭐 굴삭기 만든 역사 그런 거랑 관련이 있는 건지 어떤지 모르겠는데 이게 수년간 막 다져지면서
뭐 붐의 굴절 각도라든지 그런 것들이 이렇게 그런 것들이 된 부분들이 있겠죠. 이렇게 해서 이제 마무리를 한번 대략적으로 흡량을 잡았으니까 좀 잡아보도록 할게요. 여기는 이렇게 해버리고, 여기도 제가 그러면 붐을 한번 꺾어볼 건데, 자, 지금 보시면 카메라 상에서 얼마나 보일지 모르지만 우측으로 이 정도 꺾이고요. 이전 모델이 우측으로 많이 꺾이고 좌측으로 덜 꺾였다 그래요. 근데 대부분 보면 이게 이제 뭐 저만 그런 건지 어떤 건지 모르겠지만 우측으로 많이 꺾이는 건, 우측으로 깨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평탄 작업을 하거나 이렇게 하는 건 뭐 저만 그런가 모르겠지만 좀 시야가 좀 확실히 덜 나옵니다. 이게 뭐라 그래, 이렇게 뭐 여러 가지가 어떤 건지 모르겠지만 시야가 좀 덜 나오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지금 이거는 보면 제가 한번 꺾어봐 드릴게요. 좌측으로 보면 자, 이런 정도가 꺾이고 있어요. 이런 정도. 그죠? 저 같은 경우도 좌측으로 보면은 이쪽에는 뭔가 좀 걸리는 게 있는 것 같은 느끼지만, 이쪽으로 오게 되면은 확실히 시야가 훨씬 좋거든요. 그래서 작업이라든지 그런 거 하는 게 훨씬 더 나은 부분들이 있는데, 뭐 그쵸, 그것도 이제 개선이 됐다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근데 이제 일을 하다 보면은 지금처럼 내가 좀 싶은 쪽만 꺾는 게 아니라 그 뭐라 그러죠,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변동을 계속 줘야 되는 이제 그런 거가 될 거니까, 좌측으로 이제 많이 이제 꺾여서 그렇게 이제 개선을 했다 그래요. 그래서 그런 거는 감안을 해서 보시면 될 것처럼 보이고, 스윙도 되게 괜찮네. 쭉쭉 잘 나가네요. 지금 이게 버켓의 끝에 보면은 이제 그 뭐 나라시판이라고 소위 그러죠. 그러니까 평탄 작업하는 이제 그 평판이 이렇게 붙어 있는데, 실제로 이제 현장에서 이제 그 투스가 그냥 달린 걸 가지고 사용하는 경우도 많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뭐 나라신다 그러니까 평탄 작업을 할 때 투수 자국이 안 날 정도로 속도가 빨리빨리 축축 나오는 것들이 굉장히 좀 저는 좀 운전하기가 좋은 것 같은데, 지금 이게 평탄 작업 이렇게 하는 그 나라시판이 붙어 있기는 하지만 실제로 이게 이제 해보면 그 뭐 투수 자국이 안 남을 정도의 그런 정도 퀄리티는 확실하게 나올 것처럼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자, 보고 장비를 제가 살짝 기우뚱 할 정도로, 그렇죠, 기우뚱 하죠. 자, 그렇게 해놓고 평탄 작업을 좀 해볼게요. 그런 경우가 일을 하다 보면 많이 생기니까, 거기서 그 작업 장치라든지 이런 무게라든지 이런 게 잘 맞지 않으면 평탄 작업이 되지를 않거든요, 거의. 자, 지금 장비 보면 기우뚱 해요. 이렇게 일부러 지금 그렇게 해놨는데, 자, 그런 상태에서도 보면 조금 신경만 써서 하면 이렇게 바닥 정도를 잡아나갈 수가 있는 정도가 됩니다. 이 전체적인 무게 밸런스는 굉장히 잘 맞췄네요, 확실히. 자, 그리고 기울어진 상태에서도 블레이드가 되게 딱 많이 올라오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자, 요거 그 암 쪽에 체크밸브 없는 거는 조금 많이 거슬리거든요. 오다가 제가 이제 이 장비가 익숙한 게 아니다 보니까 그 지점을 잘 몰라가지고 자꾸 통통 소리가 조금 날 때가 있네요. 통 소리가 한번 나네. 자, 이렇게 이제 그 얀마 3.5톤 신형, 그러니까 좀 바뀐 모델에 대해서 살짝 보여드렸고요. 확실히 이전 모델보다 그 체감을 좀 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좀 개선들이 확실히 있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 이제 자동차 같은 경우도 보면 저희가 이제 그렇다 그러죠. 풀 체인지라는 이제 그런 방식이 있고, 또 그 페이스리프트라 그러죠. 그러니까 뭐 말 그대로 얼굴을 뭐 실 같은 거로 땡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형수술 같은 거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지금 이 얀마 3.5톤 신형 같은 경우는 보면 그 풀 체인지까지는 아니고요. 뭐 페이스리프트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전에 조금 이렇게 약간 좀 개선해야 될 것들을 개선을 좀 많이 한 그 페이스리프트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게 된 얀마 3.5톤 신형 장비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